2월 8일이고 연휴를 앞두고 2차전지 훈풍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제도 제가 2차전지 얘기를 좀 했어요. 2차전지가 잘 나가야지 우리 시장이 잘 나가더라고 어제 제가 시황 때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2차전지 좀 강세였는데 뉴스들도 좀 있었습니다. LG화학에서 25조 규모의 지행과 계약이 있었다라는 뉴스도 좀 전해졌고, 에코프로가 어제부터 해서 5대1이죠. 5대1 액면 분할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에코프로 BM 코스피 이전 상당 얘기 나오는데,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코스피로 가면은 코스닥은 누가 지키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있긴 있어요. 코스닥 시장이 너무 형해화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도 많이 있고, 솔직히 코스닥이 빠르고 좋죠. 재밌죠. 매매하기에는 또 재미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을 좀 선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코스닥이 좀 약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에는 안 좋은 상황들이 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주도주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 시장의 메인 섹터입니다. 올타임 레전드 섹터고요. 시대를 관통하는 섹터,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저는 양대 기둥으로 보고 있는 게 2차전지하고 메타버스입니다. 항상 우리 시장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놓고 그 외에 시대에 따라서 하나씩의 섹터들이 있었습니다. IT 인터넷 이전 시절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지금 코스닥이 역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역대 최고가가 언제냐 그러면은 대부분 2021년 이 유동성 장세. 왜냐하면 주가는 기본적으로 우상향이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갑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라도 올라가는 시절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라도 주가가 올라갑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지금 7만원이잖아. 10년 후에도 삼성전자가 7만원이면은 그 삼성전자 주가가 실질적으로 하락한 겁니다. 근데 코스닥의 역대 최고치는 800대가 아니에요. 코스닥의 역대 최고치는 이때예요. 2000년이에요. 2000년. 2000년 때가 어느 때죠? 이때가 소위 말하는 닷컴 버블 때예요. 닷컴 버블. 이때 코스닥의 지수는 2925입니다. 2925. 코스닥이 2925라는 거 여러분 상상하기 쉽지 않죠. 이때 다 닷컴 버블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미국 시장을 버블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버블일 때가 더 속도가 빠르게 올라간다. 코스닥도 버블 끼니까 바바박 튀어 올라가거든요. 진짜 버블이 오히려 속도가 더 빠릅니다. 속도감이. 그렇기 때문에 버블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버블을 무서워해야 되는 건 언제냐면은 버블일 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버블이 아니죠. 버블이 아닙니다. 이제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적자물 쫑쫑쫑 올리면서 월봉입니다. 월봉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코스피 기준으로 길게 놓고 볼게요. 월봉으로 길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때 코로나 때 급락이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 라인은 쭉 타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를 잘 그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언제나 기본적으로 우상향입니다. 언제나 우상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종목들을 골라서 갈 때고, 아직도 갈 자리가 많고, 특히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 PBR 같은 종목이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저는 사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이제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밸류 프로그램이 왜 긍정적이냐? 이 정책도 사실은 졸속이죠. 누가 봐도 졸속인데, 이제 메이드 인 재팬이고 이미 한번 성과를 거둔 정책이고, 우리 정책 당국자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결국은 일본에 있는 정책을 그대로 베껴 올 거거든요. 그대로 베껴 왔을 때 어쨌든 벤치마킹을 해서 만약 일본만큼 올라간다면, 일본 지금 얼마나 올라왔죠? 일본 한번 볼까요? 일본을 보면 니케이 지금 월봉입니다. 니케이 월봉 보면은 소위 말해서 유동성 장세 고점 여기죠. 여기 이미 돌파하고 눌림목까지 딱 이쁘게 한번 주고 친구가 계속 행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까지 간다면은 정말 유동성 장세 고점을 돌파해서 여기까지 간다고 얼마예요? 우리나라 따지면은
여기가 우리나라 따지면은, 여기가 우리나라 따지면 3,300이에요. 유동성 장세 고점.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 여기가 우리나라는 3,300이에요. 이만큼 가면 우리나라는 뭐 4,500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거의 불가능하냐? 불가능할까? 저는 불가능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안 보이네요. 불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주가가 한번 올라가면은 무섭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닥의 고점은 800대가 아니라 900, 1000도 아니야. 2021년에 1000까지 올라갔지만은 1000이 고점이 아닙니다. 고점은 2900입니다. 버블이 끼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생각한다면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시장을 너무 던지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계속 앞으로 누르면서 갈 겁니다. 왜 그러냐?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선물 시장만 보면은 2월 1일날 하루 오르고 외국인이 좀 사니까 개인이 1조 2천억 던집니다. 심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 다음에 2월 2일날 역시 외인이 한 2조 정도 사니까 개인이 2조 4천억 던집니다. 양이틀 동안 3조 6천억 던진 거예요. 3조 7천억 던졌어요. 100대까지 합하면 3조 7천억 던졌죠. 그 다음날 하루 빠지니까 이제부터 받습니다. 근데 세게 받지를 못하고 고작 5,100억 삽니다. 하루 더 빠지니까 이번엔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1,200억 정도를 던집니다. 어제 오늘 올랐잖아요. 어제 1조 1천억 던지고 오늘 7천억 던졌어요. 그럼 양이틀 합쳐가지고 1조 8천억이에요. 그럼 2월 장만 보면은 2월 장만 볼까요? 2월 장만 보면은 개인이 5조 1천억 던졌어요. 5조 1,600억. 야, 개인이 얼마나 심리가 안 좋은 겁니까? 심리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계속 누르면서 싼 값에 받아가고 할 겁니다. 근데 정말로 일본에서 했던 밸류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의미가 있어서 정말 일본처럼 움직이라고 친다면은, 왜냐면 일본도 한동안 갈라파고스 장세하다가 한번 돌파하기 시작하니까 올라가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도 되게 세게 간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식을 얼마 안 하신 분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제가 주식을 2006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이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제일 오래 갔던 거는 이 박스피 장세예요. 이 박스피 장세는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힘을 모으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처럼 가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정말로 일본처럼 가면 4,500 못 가는 법도 없어요. 일본도 이만큼 가는데 6개월 걸렸어요. 한 4, 5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속이 붙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종목들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쓰레기 종목들은 빨리빨리 내다버리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모멘텀이 있는지 한 번씩 꼭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